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MC 왜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평택촌놈 우리 MC님이 기다렸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수는 10시 멘토클린의 김도영이가 금요일 날까지 발도장 쿡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나무들 심으셨습니까? 못 심으셨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도 가슴 아픈 또 소가리를 하셨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이 이제 제68회 식목일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포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그 속에서 대응력을 가지면서 계좌에 대한 종목군들 승천할 수 있는 것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오늘은 평택촌놈과 함께 하셨던 안정적이고 꾸준한 모습 오늘은 생기발랄하게 힘들 때일수록요. 좀 더 야무지고 신나게 준비를 해야 에너지가 엔돌핀이 솟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부터 90분 동안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충을 풀어드릴 건데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소외되었던 우리 투자자분들 말 못할 고충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인지 내 포트 점검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 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메뉴의 증권에서 주식 승천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금일 출연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저 포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포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콕콕 찍어서 서버가 마비되도록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좀 야무지고 엔돌핀이 솟다라는 부분에서 금요일날은 좀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번 주 주말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힐링을 좀 못하실 것 같고 아이고 저 얼큰바이 김도영 MC가 또 나왔네 이러실 분들인데 그래도 채널 바꾸시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주식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든든한 두 멘토분들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유내강의 승부사.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매매를 통한 절대 수익률. 김형근 전문가와 함께하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띠,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이 금요일날 저희 출연하신 멘토분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또 고정 팬들까지 생겼다라는 소문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월요일, 목요일 팀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금요일 팀인 것 같습니다. 김영근 멘토 이번 주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그렇게 뭐 그다지 종목에 만약에 집중을 했다면 뭐 소나기는 피할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급락을 맞으면서 코스피에 만약에 좀 비중이 많이 집중이 돼 있던 투자자들은 좀 어려운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오늘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내 종목군들이 잘 갔다라면 지수의 영향과 투자 심리 위축되지 않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소갈이라고 하시다면 김영근 멘토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사실은 가시밭길을 좀 걸었던 투자자들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석 멘토, 네. 이번 주 어떻게 좀 살펴보셨나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좀 그런 대로 좋았는데요. 네. 목요일, 금요일은 이렇게 리스크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최명석 멘토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포기라는 단어를 절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전략, 자신의 전략이 틀렸다라면 빠르게 교쳐가면서 계좌를 바꿔가는 거면요. 우리 금요일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두 분, 김영근 멘토, 그 다음에 최명석 멘토, 저는 처음 진행으로 같이 한번 해보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본격적으로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부에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금요일 날은 양봉이 강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말에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연이은 악재들, 지정학적 부분 또한 해외 증시과의 디커플링 속에서 추가적인 이격 좁히가 등 우리나라 오히려 소외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정말 말할 만한 것들이 다 악재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결국 종가상 1930포인트까지 하회하면서 발생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마감 복귀할 수 있는 시간에서의 주제는 무엇인지 한 주간의 이슈 앤 토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운은 좀 빠지는데요. 이슈 첫 번째입니다. 잇따른 악재의 4월달 첫째 주 코스피 무려 3.87%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배후의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새 정부가 4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주가는 무덤덤합니다. 과연 이 수혜 업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시즌이 드디어 본격화됐죠. 삼성전자가 2014년도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8조 7천억 부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삼성전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마녀의 심술이 좀 부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앞에서 한 주간의 이슈 앤 토크의 주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핫 이슈들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멘토, 이번 주 시장 참 악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악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STX 유동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한 부분과 또 일본에서 통화정책을 상당히 기대 이상의 그러한 양적 완화, 일본에서 기대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상의 그러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환율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귀결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외인들의 그러한 수급 부분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국내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가파르게 진행이 다시 되고 있죠. 엔화가 지금 엔달러가 상당히 가파르게 97엔까지 또 급등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한일 간의 그런 교역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수출주가 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민감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 역시 이제 외인들은 국내 시장으로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들 자체가 일본 증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일본 증시 쪽에 더 매력적인 그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미 한 2조 원 넘는 그러한 매도세가 외인들이 진행이 됐고요. 4월 달 들어서 이미 1조 원이 넘는 1조 한 3천억 정도가 이미 매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아까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증시로 한 18조 정도가 유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를 좀 위주로 한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 단연간의 그러한 박스의 상단 부위 좀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속도 조절 이러한 이후에 현 구간에서도 오늘 물론 이제 550이 약간 이탈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좀 견조한 상대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어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현재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 전일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한 1,300억 정도의 이러한 매수세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러한 매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을 보여줬던 속도 조절 그런 구간 속에서 가격 조정이 없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장중에 그러한 큰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오히려 좀 가격적인 조정도 좀 한번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관의 또 매수세 유입을 봤을 때 당분간에 이런 코스닥의 좀 강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환율적인 이러한 영향 부분 때문에 코스피 쪽의 흐름은 당분간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반등,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코스피 쪽은 조금은 당분간은 좀 탄력적인 흐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약간의 이러한 뭐 우리가 이제 완만한 정도의 저점을 다진 이후에 이러한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네. 반등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저기 두뇌가요. 예. 한 586이나 멘사 출신이신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 너무 이게 네. 나오셔서 그런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핵심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멘토. 네. 결국 지금 신흥국가의 자금들이 이탈이 나가면서 결국 선진시장 쪽으로 환율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탈이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과연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쪽으로 이탈이 돼서 유입이 된다는 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뭐 유럽이라든가 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 증시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 국면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매크로적인 예. 경제 지표와 그렇죠. 이제 완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는 이러한 이머징 국가들의 신흥국들의 이런 증시들이 현재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한 자금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밸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유입된 자금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은 걸리게 되겠죠. 그 시간적인 부분을 뭐 언제부터 들어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부분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적인 부분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의 악재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부분 모든 거를 복합했을 때 우리 김영근 멘토가 이번 한 주를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결국 환율에 의해서 외국계 자금이 이탈 때문이다라는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명석 멘토 이번 주 시장 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주 지금 방금 김영근 멘토께서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제가 그 생각했던 6가지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 분기별에 있을 법한 그 6가지 큰 이슈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저도 주식 한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이슈가 일주일 만에 나온 건 처음 봤는데요. 네. 2가지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나머지 4가지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4월 1일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획기적인 사안이 한 5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한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줬고요. 두 번째는 처음으로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 분에게 양도세 면제. 네. 세 번째는 한 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와 중과세를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DTI 안화 등 많은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호재성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은 언론에 보면은 일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그쪽에 한 3배 이상 문의가 는다고 들었습니다. 또 매매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좀 부동산이 빨리 활기를 치고 그 자금들이 좀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호재성 이슈는요. 삼성전자에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52조, 영업이익은 8조 7천억이 나왔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슈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 2가지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장을 견할 수도 있었는데 4가지가 좀 안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 북한발 리스크가 어제 나왔는데 장중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중에 인터넷 등에서 루머가 돌았는데 북한에서 전쟁 발표, 그다음에 개성공단 철수로 인해서 장중 45포인트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을 다 살펴봤더니 뭐 종목마다 5%, 10%씩 다 하락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네 번째는 현대차, 기아차에서 미국과 국내 시장에서 리콜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 및 부품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STX 페노션 매각 불발로 인한 STX 관련주 폭락 및 금융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었고 가장 안 좋은 건 일본 엔화 약속 지속 및 양적 완화 증가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큰 타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같은 제품을 일본에서 싸게 파는데 그걸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쉽게 끝나야 되는데 이 일본의 양적 통화 정책이 계속 앞으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긍정적인 이슈를 눌러버린 힘든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실수 없이 이번 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결국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그 이후에 오늘 또다시도 좀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이 그냥 전쟁을 하려고 혼날라고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특징인 건 아무래도 STX 그룹주가 또다시 한번 뇌관이 터질 것이 터진 것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것이 아닌가. 골고루 악재들이 좀 있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번 주에 수급적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명석 멘토, 먼저 이번 주 수급 동향 어땠는지 살펴주시죠. 네,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심각한 형태였는데요. 이번 외국인이 거래소를 1조 3,84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코스닥도 179억 매도를 했고요. 선물 약 2만 계약을 매도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에서 9,416억 매수, 코스닥 3,055억 매수, 그다음에 선물은 19,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뭐 큰 의미가 없고 미미한 상태였는데요. 개인은 거래소에서 4,437억 매수, 코스닥은 2,600억 매도, 그다음에 선물은 1,4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이 매도가 강세였고요. 기관 매수세 증가, 개인은 미미한 형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를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어제는 적극적인데 오늘은 그냥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이제 진행을 하고 가끔 모니터링 이제 금요일 팀 같은 거 하게 되는데요.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제가 굳이 분석을 안 해도요. 화면을 딱 1시간 반만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기관계가 좀 매수세가 좀 강화됐다는 특징 말고는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현근 멘토 수급 특징 한 주 동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죠. 예, 일단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인들은 뭐 코스피 쪽을 계속 뭐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린 대로 4월 달 들어서 이미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수급도 기관은 계속 매수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종목들을 외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현재 지금 현재 시장의 경기 민감주 매도 지속이 지금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의 이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지금 현재 지금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일단 이번 주에는 좀 매도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KTNG가 잡히고 있고요. 뭐 스카이라이프 또 IT 쪽에서는 LG전자라든가 현재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뭐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한 그러한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유통 쪽에서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중국 소비 관련한 코스맥스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죠. 이러한 종목. 그리고 여행 관련주에서 하나투어 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줬는데 역시 지금 수급을 보면 어떠한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수급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그냥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는 좀 다른 흐름이죠. 이러한 섹터에 대한 매수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이러한 종목별로의 그냥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매수세는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섹터에 대한 매수는 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자체가 거의 뭐 그냥 개별적인 종목 장세 쪽으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런 매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 쪽을 보게 되면 화학업종이라든가 뭐 조선업종도 좀 보이고요. 현대차가 가장 위에 좀 잡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섹터들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외인들은 이러한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을 계속 사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엔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러한 매수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LG 이노텍 이러한 IT 쪽에 대한 매수는 계속 기관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쪽에서 SK텔레콤, KT, LG 플러스 이러한 통신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는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보니까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시가총액 상위권 쪽으로 기관들은 플레이가 좀 나왔다. 결국 그냥 지수만 방어했다는 느낌이 좀 크네요. 그렇죠. 예, 네. 지수를 방어한 이런 흐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저기서 좀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통신주들의 반란이 좀 기관성 매수가 통신주들이 과연 올라설까 그런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이 좀 잡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주도 한번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 상단부위로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 관련돼서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외인들의 지금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GS 홈쇼핑이 가장 좀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서울반도체,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셀트리온, 파트론 종목들을 쭉 보시면 현재 지금 IT 쪽에서는 LED 쪽, 서울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SFA, OLED 쪽 이러한 쪽도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죠. 셀트리온이라든가 주가는 지금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그리고 휴비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에 게임빌이라는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조금 더 보면 KG 이니시스라는 이러한 전자결제 관련 이러한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CTC 바이오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지금 IT 쪽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바이오 쪽 이런 쪽이 계속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해서 달리는 말 쪽으로만 업종 쪽으로 특징적으로 좀 계속 올라가는 상황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좀 강한. 새로운 먹거리는 없고 수익 나봤던 종목으로 또다시 돌격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편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외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박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수급 및 동향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명석 멘토,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군, 종목군들 흐름 좀 잡혀주시죠. 네. 이번 주는요, 북한 리스크, 일본의 엔화 약세, 또 양적 강화, 정책 강화 등과 현대차, 기아차, 리콜 사태, 또 STX 그룹의 악재 등으로해서 거의 거래소 시가총액 20위권은 거의 하락세였습니다. 네. 단 이제 SK텔레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와 함께 종합지수 방어주 성격으로 인한 상승세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 5종목 정도만 띄워드릴게요. 차트 좀 띄워주세요. 삼성전자도 하락세였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차도 이게 급하락입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 네. 기아차.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이번에 북한 리스크 등등 한 4가지 악재로 인해서 모두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SK텔레콤만 시총 20위권 중에서 딱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만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와 더불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SK텔레콤만 좀 상승했는데요. 이 종목 하나 괜찮고 다른 종목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일 정말 보기 싫은 시가총액의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할 건데 SK텔레콤이요. 군계 일학 같습니다. 완전히 좀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통신주 어쩌면 주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김도영 MC가 좀 그런 뭔가가 꼼수가 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권들의 흐름들이 어땠는지 우리 김영근 멘토 특징과 테마들 살펴주시죠. 예,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좀 보도록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는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차트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CJ 오시오핑이라든가 서울반도체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다들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도 그렇고요. SK 브로드밴드 저점을 찍고 지금 통신주죠. 상승을 하는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주 신고가까지도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CJ ENM은 약간의 지금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 이러한 모습이고 다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 시젠 50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가장 지금 추세가 강한 종목이죠. 파트론 IT 부품 쪽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백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SFA. 다들 뭐 조정을 약간 보여주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도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 뭐 이러한 IT 부품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이 상당히 견조한 이러한 흐름,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약간의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시총의 상위 종목들을 좀 봐도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이러한 종목별로의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군요. 결국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꾸준하게 가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한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아까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흐름이 좀 양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종과 테마 쪽은 어떤 특징이 좀 있었죠?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테마 쪽으로 보자면 역시 이제 뭐 방산주들의 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이런 방산주들의 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그러한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을 하는 이러한 투자자들만 좀 매매를 하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네. 잘 이제 그러한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좀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IT 부품 쪽이 무엇보다도 좀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뭐 파트론 같은 이러한 뭐 추세가 아주 뭐 견조합니다. 정배열, 아주 강한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IT 부품 쪽, 뭐 갤럭시 S4 관련,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 이러한 쪽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물론 이제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미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북한발 리스크 부분이 발생될 때마다 들썩들썩이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개인 트레이더들 부분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트레이딩 관점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매매 트레이딩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면 가슴앓이밖에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내가 이 종목 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얘기했었죠. 카메라 모듈 관련주 같은 경우는 8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까지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저 파트론 종목을 보면서요. 야, 저는 끊임없이 가는구나. 그때 왜 팔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 화학주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죠? 화학주를 아까 좀 빼먹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화학주 가장 좀 투자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점이 어디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산업의 좀 사이클 부분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을 만약에 문의를 하게 된다면 답변을 드리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서 지금 뭐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현구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아까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이 화학주 같은 이러한 민감주 특히나 지금 화학주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을 보면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이 만약에 뭐 좀 적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많은 비중을 대부분의 비중을 이쪽에 좀 확보를 하고 계신 투자자들이라면 좀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줄여줘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현재 지금 강한 섹터라든가 이러한 쪽들을 조금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화학주는 분명하게 이제 클린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좌를 좀 주도 업종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라고 김영근 멘토가 자신 있게 말씀했는데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52주 신고가를 해도 지금 이뻐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신저가를 하고 있고 수급들이 외국인 기관들 그만 좀 파세요 좀. 우리 분명히 매력 있는 구간에 있는데 우리나라 화학주들 기술력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보겠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최명선 멘토, 이번 주 어떤 업종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예, 간단히 한 5가지 걸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특징 업종 테마주는요, 북한 리스크에 따른 방산 업체가 강세였는데, 네. 거기에 따른 종목은 스페크와 빅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AI 감염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한 백신과 독감주가 강세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일바이오, 이글벳, 파루, 중앙백신 등이 있었고요. 시장 약세일 때는 꼭 요즘은 SK텔레콤이라든가 SK브로드밴드, KT도 좋지만 이번 장은 제약주하고 바이오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약세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제약주는요, 서울제약,
이현제약, 유나이트제약 등이 있었고요. 바이오주가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이번 주는 CTC 바이오, 바이오니아, 서린바이오 이 세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스마트폰에 모바일 게임주 확산에 따른 게임주가 강세였는데요. 이번 주는 게임빌, 컴투스, 게임하이, JC, 웹진 등이 있었는데 향후 이게 경기 방어주에도 게임주가 편입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저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요. 바이오와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고 싶은데 뭔가 눌림목도 제대로 안 나고 계속 순간에도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번 주에 특징이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관련된 신작 출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격 매력과 함께 지금 수익권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이번 주 정리를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었다라면 김영근 멘토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셨나요? 예, 이번 주에 저는 이제 특징 종목으로 바로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상당히 좀 단기간에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흑자 전환이 됐죠. 작년에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작년에 그 실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네. 적자 지속을 보여주다가 현재 작년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티켓 부분의 그러한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마진의 그러한 상품, 뭐 티켓이라든가 여행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성장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실적의 개선세가 향후에 올해 들어서 더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수급은 잠깐 수급을 좀 확인해 보면 네. 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단연 돋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의 기반, 실적과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주가의 흐름이 이번 주에 상당히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0%가 넘는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죠.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을 좀 관심을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의 정대희 멘토가 지금 포트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봐봐요. 정확하게 매수 명성을 잡아가지고 지금 수익구조 수익률 상위 베스트 부분에 좀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걸 김영근 멘토까지 보고 있다. 여러분들 체크하셨죠? 눌림목 기술적으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명수 멘토 이번 주 어떤 종목 가장 유심 있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뭐니 해도 그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네. 방산주인 스페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잠시 보여주세요. 이 회사는 재생아이콘 플랜트 부분 설비 생산업체로 건설장비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고요. 유보율도 350% 양호합니다. 근데 차트상 보면 정말 북한 김정은 씨가 아주 불안불안하게 하는데 이번 주 정말 화끈히 더 불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네. 하면 핵을 미국에 날린다 어쩐다 하는데 괜히 뻥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달 전에 보면 도표를 보시면 2달 전에 하루 평균 20만 주, 30만 주 거래량이 이번 주 내내 1100만 주, 1600만 주, 1900만 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온통 개인들과 세력의 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절대 이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꼭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스페코라든가 빅텍 이런 방산주가 이슈가 됐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절대 매수하라는 법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꼭지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제가 보는 관심주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스페코가 저렇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하고 지금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기적인 먹거리, 다른 종목을 들어가기엔 너무 불안하고 그 속에서 대안주 쪽으로만 매매 트레이딩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명수 멘토가 이제 실적 부분까지 제외하니까 스페코도 기업계로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 업종 그리고 이 두 분의 멘토분께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가장 매력 있게 봤던 미인주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걱정 오늘 잠 못 이루시죠? 저도 못 이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충 그리고 여러분들과 직접 통화도 해보면서 해결해드린 그 시간 주식승천 10시 멘토 틀리니
종목 상담 시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1번으로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메뉴에 증권 메뉴 주식승차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센 플러스 아이디 또는 SNS 아이디로 로그인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함께 저와 포함해서 전문가의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 저희 멘토들을 콕콕 찍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신문고를 찾아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선 멘토님 좀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서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저 부산 촌놈입니다. 부산 촌놈이요? 예. 어디 사십니까? 저기, 거기 송정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쪽에 있습니다. 예? 광안리요. 좋은 데 사시네요. 예. 네, 어떤 종목이고 얼마에 사셨나요? 매수가. 먼저, 밤늦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이 진솔한 방송을 해주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ICD. 예, ICD요. 예. 13,000원에 40%. 13,000원에 40% 사셨어요? 네, 전번주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는 20%였는데, 요번 주에 해준 데서 월요일날 20%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종목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잘 살펴본 다음에 오늘 금요일 밤인데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도록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생님 전화 끊고 기다리세요. 제가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ICD가 작년에 계속 실적이 안 나와갖고 근데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예, 그 부분 좀 자세히 좀 부탁합니다. 실적 부분요. 예, 근데 딱 봤는데요. 저는 이제 차트라든가 도표 잠깐 보면 아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봉, 주봉, 월봉사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지금 한 7% 정도 수익 나오셨죠? 네, 박인영 전문가님하고 이정복 전문가님하고 추천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시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전화 끊고 잘 듣겠습니다. 예. 잠시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이제 자세히 매수가, 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CD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사업체입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를 SND에 독점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식각 장비 국내 1위 업체네요.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보시게. 그 3년 전에 매출이 355억이었고요. 2년 전에는 한 1,431억, 작년에 812억이 있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중소기업체 치고는 괜찮은 매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년 전에 43억, 2년 전에 333억, 그 다음에 작년에 130억인데 요즘 전체 국내적으로 볼 때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런 업체에서 330억, 130억 났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채비율을 보니까 현재 22%네요. 이건 기업으로서 부채도 없는 겁니다. 사실상 부채도 없고 유보율이 1100%인데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도표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매수를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실력으로 하셨는지 소문을 듣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전문가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바닥권입니다. 일봉상 현재 21선, 61선을 돌파했고요. 바닥 보시면 두 달에 걸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누가 매집하는 거래량이거든요. 이 주봉을 보시면 제일 바닥입니다. 보세요, 우리 선생님 자세히 보세요. 이게
주봉에서 제일 바닥이고 여기서 보시면 또 거래량이 누가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MACD 오실레타라든가 기타 보조 지표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들고 계시면 이제는 상승 추세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0% 사셨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올라갈 때 분할 매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쭉 살펴보니까 1차가 지금 현재 14,300원인데요. 1차 16,300원 적어 놓으세요. 1차 매도가 16,300원, 2차 매도가가 19,300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한 7% 정도 수익이 났는데 한 16,300원 정도 가시면 수익률이 한 20% 이상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한 19,300원 가시면요. 수익이 한 35% 이상이면 16,300원에서 40%면 한 20% 매도하시고 19,300원에 여기서 다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모르니까 손절가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 주식은 바닥에서 이제 일봉, 주봉, 월봉상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유있게 한 13,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실 때도 이제 시장이 이번 주처럼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럼 13,500원을 깼다고 다 파시면 안 되고 일단 절반만 파시고 절반은 지켜보시다가 차고 올라갈 때는 다시 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ICD 종목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회사도 우량합니다. 또 아주 매수 위치도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가 볼 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들고 하시면 최소한 15%에서 한 35% 수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승시 분할 매도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좀 시원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 반등 모멘텀 좀 가져올 수 있었던 기술력도 있고요. 뭐 실적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실적이 좀 터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매수와 비중 부분들 적절하셨다라는 최명석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좀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ICD 참 좋아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저희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주신 분. 어떤 분인지 이번에 김도영 MC가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분당에 살아요. 네, 분당에 거주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112동 어머니? 네. 네, 112동 우리 어머니시군요. 어머니, 네. 저희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 주신 종목 어떤 게 이렇게 궁금하셨어요? 네, 로맨스요. 로맨스요. 네. 그러면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9,600원에 30%야. 9,600원에 30% 비중이시고요. 네. 그러면요, 어머니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그게 저 11,000원 간다고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안 팔았는데. 네. 자꾸 빠져서 오늘 또 9,000원도 깨더라고요. 그래서 손절가가. 네. 얼마나 되려는지. 또 갈 수나 있는지. 네, 그래요? 어머니 그것만 궁금하시고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세요?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기업 개요 말고 기술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거를 핵심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 끊고 잘 상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루멘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11,000원까지의 목표가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들고 가시다가 막 그 부분을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LED 조명 시장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개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체도 열효율 부분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조명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SO 쪽으로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현재 9,600원의 30%의 비중이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이탈이 나왔었어요. 왜 이탈이 나왔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사왔었던 기관계 쪽의 자금이 최근에 금융투자에서 압박 나오고 또다시 보험 쪽에서 압박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잘 모아왔던 연기금 쪽에서 고점 부분에 매도 압박을 냈다는 거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들어와주고 있는 건 뭐라고요? 어머니, 바로 LED 조명이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산업의 증가 부분을 기대하고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 눌린 매수를 일단 다음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개인들이 지금 현재 수급에 대한 공격 앞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제 조정폭을 좀 만드는 준비 단계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월봉 차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 같은 경우는요. 잘 올라탔어요. 올라가서 추가 상승을 가져왔는데 모두가 다 방송 쪽에서 11,000원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난 16,000원의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 부분 속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가장 중요했던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11,0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좀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가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의 고점을 돌파 안 하고 기관의 매도가 시작이 된 건데요. 주봉으로 좀 놓아보더라도 지난 4월달 부근에서 이렇게 또다시 조명시장의 기대감으로 11,150원까지 고점을 만들어 놓고 현재 조정을 와오면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럼요. 어머니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직전 고점 부근에 주봉에서 이렇게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요. 항상 그 부근을 목표가로 설정하기는 누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요. 내가 11,000원보다 낮은 부분에서 고점을 헤딩을 할 징후가 보이고 매도 압박이 나올 때는요. 딱 이익 실현하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놓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뻤던 차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잘 올라갔다가 이탈이 나갑니다. 그만큼 이 부분 속에서는 저항대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딱 어머니가 매수하셨던 가격대인 9,600원대 부근에서 9,400원대 정도에 이제 매물 압박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보셨던 수급적인 특징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부근에서 아래꼬리에 달았지만 외국인들이 현재 들어올려줬기 때문에요. 어머니 아무리 이 종목을 지금 비중 30%라고 해서 좀 견디실 수 있다라면 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끌고 가세요. 자, 8,500이 중요한 것은요. 이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와 옆에 밴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 고점 부근에서 형성됐고 다시 추가 상승 모멘트를 가졌던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8,500원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종가상 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머니가 산업이 자신이 있다라면 8,500원 이탈했을 때 비중도 전체 다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 좀 끌고 가는 전략을 매매 트레이딩 보자. 올해 산업의 개화 단계지만 현재 너무 고점에 추격 따라잡았다라는 거 그것이 어머니의 투자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8,500원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루멘스는 제가 잡아서 좀 해봤는데요. 초심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야, 이 종목 상담 이 두 분 하시는 거 참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 되게 많이 하네요. 그러면 다음 종목은 우리 김영근 멘토가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신가요? 오늘 시장이 최근에 막 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떠세요? 다 어려워도 다 회복이 다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대단하신데요. 예,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 좋은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 문의를 하셨나요? 예, 한일철강인데, 예. 한일철강이요? 예. 한일철강.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좋아해가지고, 예. 한일철강을 사놨는데, 서울의 가양동에 땅 산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예. 자산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그런 예, 이 한일철강이 가양동에 역세권 부근에 땅이 6,000평이 있거든요. 예. 거기 평당이 3천만 원을 호가한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땅값매도 2천억이 되고, 예. 예. 포항 공장에 2곳 2만 평, 인천 공장에 시내에 1,000평, 부동산 쪽 일하시는 건 아니시죠? 땅 부자라요, 이 회사가. 대단하십니다. 정확하게. 예, 그리고 우량 자회사가 있어, 하이스틸. 예, 가스관 관련주 하이스틸 있죠? 예. 예, 그것도 자회사가 있고, 예. 예. 그리고 이 서울 가양동 땅은 장부가로 600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예. 공시지가는 600억. 예. 팔게 되면은 2천억인데,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1,400억 이익이 들어오죠. 현재 시총이 한 250억밖에 되지 않네요. 예. 예. 그 돈 250억만 있어가지고 주식을 100% 다 사게 되면은, 가양동 땅을 3천억, 2천억 들어오고, 포항공장 뭐 이런 거 다 내비리고라도, 세더너리는 사먹고라도 2천억이 남는다 이거죠. 예. 그러시면 그러면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그 분석을 하시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종목을 편입을 하실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예.
자에서 하이스텔이 미주재량을 500억 인수합니다. 좀 있으면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궁금하신 게 뭔지 좀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많이 상당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예. 부동산 자산 가치가 청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예. 예, 자산 재평가 하게 되도 지금 9만 원 되거든요. 예. 자산 재평가 하게 되면 한 20만 원 가까이 가치가 될 것 같아요. 한 주에. 예. 한 주에 20만 원짜리가 지금 12,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저평가돼 있고 두 번째로는 예. 대주주가 신인척들이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이유. 예. 세 번째로는 예. 부채 비율 85%에 유보율이 1,500% 이상 되는 초우당 기업이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매수가가 어떻게 되지? 매수가도 안 물어봤네요. 매수가 얼마시죠? 매수가는 13,000원대입니다. 13,0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점을 한번. 있는 거는 주가에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그런 건 이야기하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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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궁금하신 점을 좀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3,000원에 매수를 이제 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완전히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일차용회학에서는 전문가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잘 모르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주식 전문가지. 그렇죠. 사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맞습니다. 청산 가치까지 지금 현재 평당 얼마고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포인트를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시총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 주식을 저는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당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하루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5천억, 오늘도 지금 5,600주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2,500원. 그렇다면 하루에 지금 거래되는 거래 대금 자체가 1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죠. 기껏해야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관심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자산주가 부각이 될 때는 이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그 시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그 종목들이 부각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철강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하죠.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들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종목 또한 현재 지금 포스코나 현대해철 다 주가 좋지 못하죠. 그러한 쪽으로 개념으로 접근하자면 사실은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특별히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던 건가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실적은 그렇게 적자를 보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죠.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딱히 좀 찾아보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 거라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다만 이 주식이 이제 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는 못하는 주식이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종목에 돈을 좀 100%나 묻어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들고 기다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종목 상담을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12,000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보유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만약에 이러한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할 때는 또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모를까. 딱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하이스트리에 대한 지분 이러한 부분 이 부분과 자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주가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이 주식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지금 시장에서 혼자 이러한 종목을 들고 그냥 기다린다기보다는 좀 움직이는 종목들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근 멘토가 한일철강에 대해서 저도 지금 시청자분 이렇게 전화 통화를 듣고 있으면 저보다도 더 많이 제가 하나를 더 배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한일철강 같은 경우 이제 마인드를 우리 시청자분과 아까 얘기를 할 때 마인드는 너무 좋습니다.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같이 종목 하나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저희 애널리스트들보다 멘토들보다 더 장하게 알 수 있는 건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의 팁을 좀 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시장에서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신다라면 답답한 마음이 쉽게 좀 뚫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이스트리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관광 쪽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문고에 문을 두드리셨던 분을 통해서 시청자의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와서 놀라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서울 경제TV 방송 항상 보는데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상담하는 종목이 샀는 지가 좀 됐거든요. 네. 예, 나머지 종목들은 다 수익을 내고, 3일 전에 다 팔았어요. 그래가 지금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 샀는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네. 걱정이 돼가지고 어제 오늘 막 계속 쭉쭉 빠지네요. 네. 예. 되게 답답하셨나봐요. 저는 그냥 어디 사시는 누군가를 그냥 여쭤봤는데 저희 방송 애청자라는 것과 얘기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바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먼저 포트폴리오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저하고 같이 좀 이어가 보시자고요. 예, 예. 네, 화면 먼저 보여주시죠. 네네. 네,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동양물산이 12,750원에 비중 30%, 그 다음에 3S가 9,250원에 15%, 그 다음에 골프존이 63,700원에 20%, 하나손해보험이 6,250원에 12% 포트를 보유하고 계신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군들 중에서요, 가장 답답하신 종목이 혹시라도 탑으로 뽑는다면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동양물산요. 동양물산이요. 결국 이제 비중도 좀 높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도 발생될 수 있겠고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시청자분이 많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도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되고 있지만 워낙 시장이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종목을 교체하자, 이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갈아탈 수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충분히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업과 함께 교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교체까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끊으시고 한번 상세하게 방송을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어디 사시느냐, 그리고 어떤 직업이시냐, 이런 것도 여쭤보지도 못하고, 113동 아버님인지도 체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워낙 그만큼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아주 각계로 깨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답답하시다는 동양물산입니다. 누구나 아시죠? 정치인맥주 부분의 연결고리가 됐는데 원래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농기계 관련 부분 쪽에서 이제 매출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고 담배 필터 부분의 사업도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정치인맥주로 인식을 해버리면 아무리 자기 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도영 MC가 장동건이라고 말한다고 누가 믿습니까? 에헤이, 저희 추남이 이러고 얼굴도 크면서 강호동 같은 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동양물산이 아무리 자기의 체질을 제대로 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정치 인맥주 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추가 상승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렇게 끌고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손절 처리를 하고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봉만 보더라도요, 항상 시세 쪽에서 어떤 부분을 흘렸죠? 정치 인맥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항상 언급이 되면서 강한 슈팅, 또 강한 슈팅 한 다음에 조정 나오더니 또다시 강한 슈팅이 나왔죠. 하지만 이리고 나서 밑에 부분은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도 없이 찔끔찔끔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자신 자체적인 체질을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요. 비중이 30%나 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손절 처리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월봉에서 보시면요. 만약 이 종목이 과연 12,750원에 매수한 종목인데 이것이 두 가지의 밴드를 할 수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매수하셨던 가격대 부분, 이 부분까지 올라올 것이냐입니다. 만약 믿고 기다려보시겠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인맥주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었고
회사 자체에서도 정치 인맥주의 색깔을 빨리 벗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적을 가지고. 그런데도 시장 투자자들이 정치 인맥주를 쏠리다 보니까 반등 모멘텀이 제대로 못 나오는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참 하필이도 지난 2007년과 8년도에 고점 부분을 발생됐던 부분에 딱 정확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는요. 일단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분명히 손절 처리 과감하고 종목을 갈아타는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동양물산 같은 건 정치 인맥주 하지만 실적 부분 갖고 가지고 가기에도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의 종가 부분에서나 또는 양봉이 올라올 경우에 최소한 손절 처리하자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제가 시청자분과 함께 사실은 이 얘기는 좀 나눠보고 싶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3S라는 종목인데요. 무엇을 여쭤보고 싶었냐면요. 시청자분도 이 3S를 만약에 종목을 발굴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기관 쪽 세일즈를 통해서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기업이 어떻다. 그리고 과연 갈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3S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얼마나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지요. 별의별 얘기와 함께 꿈과 희망으로 만드는 종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증권사를 통해서 세일즈가 엄청나게 나간 것 같은데 웬만해서 다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또 보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손절입니다. 근데 회사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사업.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웨이퍼 자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 공정에서 이쪽 공정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근데 미세먼지라는 게 없어야겠죠. 그러면 박스로 꽉 채워서 이쪽으로 밀폐로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현금이 계속 확대가 되는데 3S가 그것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세일즈가 엄청나게 나갔다고요. 그랬는데 월봉 보세요. 그래놓고 2010년도에 바닥에 있던 종목을 바로 2011년도에 살짝 올려놓고 나서 완전히 뽑아 올려주니까 누구나 다 볼 수밖에 없는 핫한 종목, 미인주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부러진 이유는 뭐다? 바로 반도체 업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3S의 매출처를 갖고 왔던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3S의 발주 자체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대로 유지보수를 유지하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탈이 좀 나왔는데요. 현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양물산과 3S를 손절을 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종목 교체할 수 있는 두 종목을 이제 손절을 치는데요. 두 종목을 만약 교체를 하시겠다라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상담을 받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 ICD 같은 종목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봉에서 이 주황색 선상이 가장 중요한 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무슨 선이냐면요. 이 종목의 52주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1년 평균 거래됐던 가격대예요. 그런데 어제 그 중요한 자리를 지금 올라탔고 오늘 종가상 꼬리를 달면서 올랐단 말이죠. 현재 이 회사는요. 반드시 박스권적인 측면에서 일봉에서 이 박스권을 어제 같은 장에서 뚫어냈다는 것에 가장 기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ICD 제가 이대로 보여드릴게요. 기업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그냥 살짝 본다면요. 바로 증착과 시각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 최근에 LED 업황과 AM OLED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은 이런 ICD 같은 종목 그리고 또다시 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거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눌림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포트를 보면 너무 개별적인 종목이지만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가지고 좀 홀딩해서 가지고 싶다라고 보신다라면 저 역시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통신 관련주 쪽 L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갈아타시기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쪽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현재 잘 갔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지고 갔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올라가다가 기관계 부분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죠. 개인들이 팔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장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시장이요. 이제 봄이 되죠. 그러면 필드로 나가서 친다고요.
폐쇄된 공간에서 안 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 위축되어 있는 개인들의 투매 발생일 뿐이지 기관 쪽에서 플레이 자체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눌림목 위에 추가 슈팅을 좀 나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추가 상승 모멘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뿐이니까 자,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가 매수하셨던 가격이 하필 제가 딱 보면요. 추격 매수하신 자리가 좀 많으신데요. 63,700원의 비중 20%이긴 하지만 64,000원 뚫어내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장중에 또는 종가상에요.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과 연기금 쪽의 매도가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으로 좀 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화 손해보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체를 한번 얘기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매수가 자체가요. 6,250원에 비중 12%인데요. 그러면 6,250원에 이 정도입니다. 이조로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주 자체가 또다시 한번 문제점이 발생해요. 비자금 조성국 부분이 발생이 됐고 또한 하나케미칼이 한화생명에 대한 매각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또한 금융당국에서요. 이 손해보험사들의 괴리율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건정성 규제 때문에 유상증자가 필수 불가결 조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 모멘텀을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겠거든요. 그렇다면 자, 하나손해보험과 만약에 골프존을 교체하신다. 내가 보험주로 가져가고 싶다면요. 저라면 동부화재로 갈아타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손해보험사 중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탈피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온다면 44,400원을 지켜주는 자리에서부터는 교체를 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 손해보험을 들고 있는 시간 대비했을 때 동부화재가 슈팅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유할 의견을 드리지만 나머지 두 종목은 IT 부분 이제 바닥에서 턴되는 종목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하고 체크했던 부분에 딱 한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매수 자리를 좀 보면요. 공격 매수, 즉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공격 매수를 하셨던 자리가 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는요. 클릭이 나가실 것 같으면요. 탁 심호흡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하고 들어갈까 말까 한 번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문자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은 서희건설 종목을 매수가 815. 근데 이 여성분 같아요. 그러면 여성분 언어로 해야겠죠. 서희건설 종목을 매수가 815원에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더불어 환율 문제 등 시황도 불안하고 외국인 매도도 늘어가는데 서희건설 손절해야 했나요? 아니면 중기 보유해도 될까요? 멘토님 시원한 답변 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손절매, 중기 보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 상담에 대한 고민을 우리 최명성 멘토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성분이면 같이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예. 네. 서희건설은 건설업, 전기발전, 임대업, 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공 능력이 약 35위입니다. 보면은 신문이나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데요. 병원이나 이렇게 교회라든가 학교를 전문적으로 짓는데 매출도 안정적이고요. 수익도 안정적이고 우리나라 그 전문성 있는 건물에서는 서희건설이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면 현재 그 매출액이 3년 전에 1조고요. 2년 전에도 1조. 그다음에 작년에 8,5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년 전에 236억. 2년 전에 175억. 작년에 71억인데 요즘 건설업이 다 힘듭니다. 왜냐면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모든 돈이 4대강 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건설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감안해 주셔야 되고 보시면 뭐 유보율이 한 215%인데 이 정도도 뭐 양호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 5대 건설사 빼놓고는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고요. 한 가지 걱정하신 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신다고 했거든요. 보니까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한 40만 주 팔았는데 이 종목 주식이 너무 많아요. 현재 보시면 주식 수가
1억 5천만 주입니다. 한 1억 6천만 주 되는데 여기서 뭐 100만 주 팔았다고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보시면 차트상 완전 일봉의 바닥입니다. 현재 보시면 바닥권이고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도 현재 바닥, 월봉도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자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봉, 주봉, 일봉상 바닥입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히 차트를 봤는데요. 기록해 놓으십시오. 우리 사모님. 770원, 1차 770원이 깨지면 절반 매도하십시오. 현재 791원인데요. 1차 60분봉을 보면 바닥은 현재 한 780원에서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볼린저 밑에 보시면 한 1차 770원을 깨지면 50%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사셨으면 월요일부터 이 종목이 상승하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기술적으로는 반등 위치입니다. 왜냐면 일봉, 주봉, 월봉상 가장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은 그냥 회사가 괜찮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뭐 2, 3주 내지 한두 달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그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770원이 깨지면 일단 25% 매도, 그다음에 2차 700원이 깨지면 정확히 모든 주식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분을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셨죠? 앞에서 상담했던 분으로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마치셨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만약 못 적었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만약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분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전화 고민 저희 주식신문고에 문을 두시는 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 직접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HNH. 아, HNH요? 예. 예, 상당히 뭐 핫한 종목인데요. 뭐 뜨거운 종목이네요. 아주 열기 종목인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1710원에. 1710원이요? 예. 1710, 아니요, 7170원. 717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70원에 이제 50%인데, 제가 뭐, 전화하면서도 좀 혼날 것 같더라고요. 예. 다 오른 다음에 추격 매수 들어갔나 싶으셔갖고,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원래는 4,100원대에서 샀었어요. 예. 그래서 수익을 냈다가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죠? 아니요, 수익도 못 내고, 들어간 날 25일 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뭐에 씌웠는지, 단타병이 다시 도져갖고. 그래갖고 들락날락 2번 한 다음에 못 들어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다시 접근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못 들어가고 있어서 보면서 제가 화병이 나갖고. 예.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거를 못 들어가면은 결과를 떠나서 진짜 무슨 화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는 불리한 줄 알면서도 그냥 아무튼 마음이나 편하자 그러고 7,100원대에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M&A 호재로만 볼 회사는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고 실적도 좋은 회사였고, 그리고 그 M&A 자체도 이 H&H 회사 자체가 오히려 투자하는 그런 형식의 M&A인 것 같고. 예. 그래서 한번 전화 통화로 하면서 바로 상담을 마무리 짓게요,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고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요 질문은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지금 좀 약간 촉박해서요. 지금 이렇게 너무 늦게 화병 때문에 들어왔지만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재료가 다 끝났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여지가 있는지 역시 회사가 튼튼하고 젠백스하고의 젠백스에서도 어떤 항암 치료제 그 재료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게 제일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답은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시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너무 추격해서 매수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 말씀하신 그러한 또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버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화 끊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혼날 줄 알았어요. 혼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한번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망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말씀하신 게 다 뭐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도 좋고 한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M&A 이슈 관련해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때 말씀하신 딱 그날입니다. 3월 아까 보니까 3월 25일 날인데 뭐 물론 이제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바뀜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현 구간에서 물론 아직까지 매도세가 나오진 않아서 추가적인 변동성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한 모멘텀은 이미 다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11선 대응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11선 이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가격적으로 한 5,500원 정도 이 선을 기준으로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시마다 매도하실 것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주식신문고에 문을 두드려진 분들 어떤 전략을 좀 세우시고 교체 종목까지 보셨는지 좀 시원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실만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이 11시 13분 26초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현대선물 김재준 연결을 통해서 해외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오늘 제가 들어와서. 예, 아닙니다. 안 놀라셨어요? 이 큰 바위 얼굴을 봤는데 그래요. 좀 빨리 해볼게요.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예, 오늘 시장이 주목하였던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20만 명의 증가를 크게 밑도는 8만 8천 명의 증가에 그치며 시장이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업률 역시 7.6%로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고용시장 참여율 자체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되며 여전히 고용시장의 침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월 무역수지 발표도 있었는데요. 원유 수입량이 17년 최저치를 보이며 무역 적자폭은 3.4% 감소하며 다소 시장에 위안이 되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고용시장의 두뇌세가 눈에 띄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상향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결국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이제 미국 출발과 함께 같이 커플링해서는 급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불안한데요. 체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유럽 쪽 좀 체크해 주시죠. 예. 전일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중국의 신종 주류 독감으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여행 관련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주도하였고 미 고용지표 발표 후 하락폭 확대하며 영국은 마이너스 1.8%, 프랑스는 2%가량 하락하며 주요국 유럽 증시 모두 2% 내외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ECB가 추가적인 완화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며 하락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증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유럽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결국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보여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수급의 특징도 잘 살펴주시죠. 예, 야간 코스피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일 주간 코스피 지수가 1.64%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고요. 북한 리스크 엔화 약세로 외국인이 7천억 가까운 매도세를 연출하면서 주식의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지금 야간 코스피 미 지표 발표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개인 모두 매도세 연출 중이며 1.4%가량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야간 쪽의 승시들이 모두 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금요일 밤도 사라지고 토요일 아침이 좀 돌아올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려면 지금 해외 증시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짧고 임팩트 있게 김영근 멘토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현재 지금 수출
그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5개월째 지금 1%대 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금통위가 있는데 그러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민감주들의 단기적인 반등, 단기 반등이라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의 강세는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의 그러한 접근이 더 유효한 그러한 시장이다. 관심 섹터로는 뭐 코스닥 쪽에서 엔터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컨텐츠 이러한 쪽들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화로 좀 챙기자 이런 뜻이네요. 현금 한 30-40%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승 멘토 다음 주 전략.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돌다리로 두들겨 간다는 신중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장이 조금씩 빠질 수 있어요. 조금씩 오래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폭락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빠질 수 있으니까 빠졌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을 우선으로 하시고 올랐을 때 현금화 50% 관망하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 그런 자세로 신중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멘토가 다음 주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너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가 좀 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멘토의 기, 그 다음에 제가 임시적으로 들어와서 했던 기를 받아서 투자 전략 좀 참고하셔서요. 계좌 승천하는 계좌로 바꾸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꼭 성공 투자하고 해피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말씀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